집합의 연산입니다. 보시고요. 집합 갖고 계산을 하는 거야. 일단 됐지? 자, 집합은요, 연산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일단 연산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교집합, 합집합, 여집합, 차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됐어요? 집합들 갖고 뭔가 연산해내는데 교집합, 합집합, 여집합, 차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일단 먼저 좀 얘기를 하면, 자, 이렇게 돼. 기본적으로 어떤 집합과 어떤 집합을요, 새로운 연산을 해내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됐으면 너무 당연한 건데, 집합이랑 집합 연산은 뭐 나와야 돼? 집합 나와야 되는 거야. 집합끼리의 연산의 결과는 뭐라고요? 집합인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다시 우린 여기서요, 어떤 집합과 어떤 새로운 집합을, 어떤 다른 집합을, 같은 집합일 수도 있겠다만 뭔가 연산을 하고요. 그럼 그 연산의 결과는 집합과 집합끼리 했으니까 뭐가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하니? 집합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집합끼리 연산해서 숫자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됩니다. 자, 그래. 그래서 어떤 집합과 집합을 연산해서요, 새로운 집합을 정의해내는 과정이에요. 그럼 이거는요, 마치 어떤 느낌으로 봐도 괜찮냐면요, 자, 집합과 집합을 연산해서 새로운 집합을 정의해내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같은 어떤 연산의 결과처럼 받아들여지는 것보다는, 자, 어떤 상태라고 치면요, 자, 여기 있는 연산을 통해서요, 그 연산에 따른 새로운 어떤 집합을, 자, 그냥 정의 내리는 과정이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어떤 집합을 새로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집합의 연산을 공부하게 되면요, 이게 고등학교 수학 내에선 좀 어떤 의미가 생길 거냐면, 요 연산들이 결국에는 경우의 수나 확률에서 일단 1차로 되게 많이 쓰이게 될 거고요. 첫 번째로 많이 쓰이는 건, 자, 경우의 수랑 확률에서 우리가 이제 집합을 이용해서 전체 상황을 판단하고 분류하고 문제를 풀게 될 거야. 두 번째로 많이 쓰는 건요, 어떤 명제의 참거짓을 확인할 때, 명제의 참과 거짓을 따질 때, 자, 그때 이제 집합을 많이 활용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얘를요, 수학 하에서 배우게 돼요. 왜냐면 수학 하에서 배우는 이유가, 수학하면 뒤에 가면 경우의 수가 나오고요, 바로 뒷단원에 명제가 나올 거거든. 자, 그래서 얘 때문에 이제 지금 배우는 거야. 배우는 것 같아. 자, 그리고요, 여기서요, 일단 나중까지 수학 공부를 했을 때 진짜로 많이 쓰이게 되는 요 상태. 그래서 자, 경우의 수랑 확률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들은요, 집합스러운 사고를 떼놓고서는 공부를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해. 집합이란 단원 자체가 뭔가 고등학교 수학에서 그러니까 뭔가 메인으로 역할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쪽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고를 배우게 해요. 자, 일단 바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첫 번째는요, 합집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합집합. 합집합인데요. 자, 일단 요런 식으로 씁니다. 자, U자로 써요. U자로요. 아이씨, 잘 못 쓴다. 자, 이제 이렇게 쓰는 게 합집합이에요. 됐어요? 이게 합집합 기호고요. 자, 얘는 A와 B의 합집합이란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요, 내가 얘를요, 일단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얘는요, 일단 어떤 게 원소냐면요, X가 원소입니다. 됐습니까? 이 집합의 원소 X는요, 어떤 애들이냐면요, X는요, A의 원소든가 또는 B의 원소입니다. 됐습니까? X는요, A의 원소여도 되고요, B의 원소여도 되고요. 됐어요. 둘 다의 원소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요 말 이해되니? 그리 어려운 얘기는 아니야. 자, 그러면 자, 요거를요, 우리가 그래프랜다.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시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A 합집합 B는요,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A와 B의 합쳐진 부분. 자, 요만큼이 전부 다 뭐가 돼요? 이게 A 합집합
B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요. 네. 일단 이렇게 하나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예요. 자, 두 번째는요. 자, 무슨 집합이 있냐면요. 자, 교집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교집합은요. 이렇게 써요. 기호는. 됐니? 이렇게 쓰고요. 자, 누가 원소예요? X가 원소예요. 됐습니다. X가 원소고요. 자, 봐야 돼요. 이 X는요. A의 원소이면서 자, 그리고야. 됐죠? 자, 그리고 B의 원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얘는 이제 어떤 부분이 되는 거냐면요. 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얘는요. A면서 A와 B에 동시에 속하는 지점을 동시에 속하는 원소로 갖는 집합이잖아요. 어디가 되겠어요? 요 가운데가 되겠죠, 여기.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 부분이요. A 교집합 B가 됩니다. 됐어요. 자, 일단 요게 연산이에요. 어렵지 않은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요. 이제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을 겁니다. 교집합인데 잘 봐. 여기서 자, 이런 게 있어. 이 교집합에서 나오는 표현인데 참고로 자, 집합 A와 B가 자, 뭐라고 하냐면요. 자, 서로소라는 표현이 있을 겁니다. 다시요. 서로소라고 할 겁니다. 자, 서로소라고 합니다. 자, 서로소면 뭘까요? 우리 자연수가 서로소란 얘기는 뭐야? 1만 서로의 공약수. 오케이?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관계. 즉 서로소라는 건 보통 제일 얘네들끼리 관계가 있어 없어? 관계가 없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그러면 집합에서 서로 관계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일까? 겹치는 원소가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요. 집합 A, B가 서로 소면은요.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관계가 제일 없습니다. 즉 A 교집합 B 둘이 겹치는 부분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읽으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좋아요. 네. A랑 B는 겹치는 원소가 한 개도 없습니다. 자, 이해되죠? 자, 그럼 조금만 더 얘기해 보자고요. 그럼 서로 소예요. 그럼 이 상태는 그림으로 그리면은 자, 우리 전에 했던 거 기억나? 이렇게 U로 써 있는 집합이 전체 집합이고 이게 이제 그 집합 세상의 전체라고 그랬죠? 그럼 이 상태에서 A랑 B가 서로 소면은요. A랑 B를 그릴 때는요. 어떻게 그리는 걸까요? 이렇게 그리는 게 서로 소겠죠. 겹치는 게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네. 자, 일단 이게 교집합, 합집합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좀만 더 교집합, 합집합에 대한 표현들 몇 개 더 기억합시다. 자, 일단 니네 이게 전체 집합인 건 알지? 이게 그 세상 전체고요. 공집합 원소가 없는 집합인 것도 알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 되니? 자, 한번 해볼게. 자, 어떤 집합이랑요. 똑같은 집합을 교집합하면 뭐예요? 당연히 자기 자신인 게 너무 당연하죠. 또는요. 어떤 집합과 자기 자신을 또 합집합하면 뭐겠어요? 걔도 자기 자신인 게 너무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이게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합집합이 집합을 뭐 합해요? 숫자를 더해요? 이런 느낌이 아니야. 그래서 영역으로 따졌을 때 그냥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집합이라는 의미고요. 얘는요. 그냥 겹치는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그 다음이에요. 네. A랑요. 네. 공집합이랑 교집합을 해볼게요. 겹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얘가? 공집합이에요. 됐습니까? 좋아요. A랑 전체 집합을 교집합 해볼게요. 뭐겠어요? 다시 겹치는 부분이에요, 겹치는 부분. A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보세요. 요 정도도 같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니네 만약에 A 교집합 B를 했는데 A가 나왔어요. 무슨 소리일까요? 둘이 겹치는 부분을 봤는데 A가 고스란히 다 나왔어. 그 얘기는 A가 B에 속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나오면 우리는 이게 뭐랑 똑같은 얘기인 걸? A가 B의 부분 집합인 걸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네.
자, 이런 식의 표현 쉽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해볼까요? A랑 공집합을 합하면 뭐예요? A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A랑 전체 집합을 합하면요 뭐가 나오겠어요? 전체 집합이 나온 게 너무 당연하죠? 큰 쪽이 나오게 돼 있잖아? 속하는 관계가 있을 때 이해되니? 자, 그러면 이 얘기겠네. 다시 얘 갖고서 또 얘기를 해보면 만약에 우리한테 문제에서 이런 거야. A랑 B랑 합집합을 했는데 A가 나왔어. 됐어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B가 A의 부분 집합이란 얘기겠죠.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니? 그럼 우리는 교집합이나 합집합을 이용해서도 그 집합들 사이에 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없다? 관계를 표현해낼 수 있겠죠. 자, 어렵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네. 그냥 뭐 보는 게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이 정도는. 어려울 수 없는 내용이고. 네, 그럼 또 해보죠.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는요. 자, 여집합입니다. 뭐 다 중요하긴 한데, 근데 얘도 상당히 중요하죠. 네. 상당히 중요하죠. 자, 여집합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니네 이제 수학에서는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부정을 할 때요. 됐습니까? 부정이라는 거 알죠? 됐어요? 자, 부정인 거. 자, 봐봐. 검정색을 부정하면 뭘까요? 흰색이 아니고요. 검정색을 부정하면 검정색이 아닌 색이라고 부정하는 거예요. 여자를 부정하면 뭐예요?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아닌 거예요. 내 말이 이해돼요? 냉장고를 부정하면 뭐예요? 냉장고가 아닌 게 다 부정인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여집합이라는 건요.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건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어떤 조건을 뒤집을 때 쓰는 겁니다. 됐어요? 부정하는 개념이에요. 걔 빼고 전부 다 이 의미야. 여기까지 됐니? 자, 다시 부정이라는 건요. 그거 빼고 전부 다의 의미입니다. 여집합이라는 거. 자, 여집합의 의미는요. 걔 빼고 전부 다입니다. 자, 이게 여집합입니다. 자, 그럼 쓰면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이렇게 A의 여집합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자, 이것도 어떤 하나의 집합이겠죠? 됐어요? 요 놈의 원소는요. 뭐가 원소냐면요. 다시 X가 원소입니다. 됐습니다. 근데 얘는요. 원소인데 그 X는요. 누구의 원소면 안 될까요? A의 원소면 안 되고요. 당연히 얘도요. 전체 집합 안에 속해 있는 애일 거 아닙니까? 그럼 요 놈의 원소는요. 그러면서 누구의 원소겠어요? 전체 집합의 원소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여집합이 되는 겁니다. 걔 빼고 전부 다. 오케이? 자, 잊지 마. 부정을 하는 방식은요. 수학에서는 늘 그래요. 얘랑 반대되는 의미를 찾는 게 아니라요. 그냥 얘 빼고 전부 다가 부정인 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잘생겼다를 부정하면 뭐예요? 못생긴 게 아니라 안 잘생긴 거예요. 오케이? 됐죠? 잘생기지 않았어 라는 얘기잖아요. 잘생기지 않았어는요. 못생겼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냥 안 잘생겼다는 얘기예요. 내 말 이해되지? 자, 봐보면 다시. 자, 그래서 여집합이에요. 자, 부정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를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먼저 그려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전체 집합 세상이 있고요. A라는 집합이 있으면 A의 여집합은요. 요 나머지 부분들이 아니야? 네. 요 나머지 부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A의 여집합이 되는 겁니다.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자, 표현을 좀 볼게요. 표현을 이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별건 아니고요. 우리 공집합의 여집, 아이고, 잘못 썼다. 자, 공집합의 여집합은 뭘까요? 공집합의 여집합은 뭘까요? 전체 입합. 아무것도 없네 빼고 나머지 다잖아. 됐어요. 전체 입합. 와. 전체 입합의 여집합은 뭘까요? 공집합. 어렵지 않죠? 네. 좋습니다.
자, A의 여집합이요. B의 부분집합이면 됐습니까? 좀 별론데. 이렇게 하자. A의 여집합이요. B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면 무슨 소리일까요? A가 아닌 것들이요. B가 아닌 것들에 속하는 거예요, 지금. 됐어요? A가 아닌 것들이 B가 아닌 것들에 속하려면요. A가 B보다 커야 될까, 작아야 될까? A가 아닌 것들이 자, 봐봐. 나의 여집합은요. 이 교실에 있는 사람의 여집합이에요. 반대로 해야겠구나. 이 교실에 있는 사람들의 여집합은요. 나의 여집합에 속해요, 안 속해요? 다시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교실에 있는 사람들의 여집합은요. 나 있잖아. 나의 여집합에 속해요, 안 속해요? 속하죠. 그럼 그 얘기는요. 나는 이 교실에 속하죠. 뭐 나 이 교실 없어? 이 얘기잖아요. 다시 그려볼까요? 쉽게 내가 이게 그럼 이렇게 그려줄게. 잘 봐. A의 여집합이 B의 여집합이 속하면 A의 여집합이 이렇게 있고 B의 여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B는요. B를 내가 분홍색으로 빗금을 칠게요. 요게 B예요. 됐죠? 그 다음에요. A는요. 파란색으로 빗금을 칠게요. 됐어요? 얘가 A예요. 됐어요? 누가 누구에 속해요? B가 A에 속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요 조건이 나왔을 때요. 요런 식으로 조건이 나오면요. 너무 자연스럽게 누가 누구의 부분집합이구나. B가 A의 부분집합이구나. B가 A의 부분집합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너무 당연하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이래야 됩니다. 그 다음입니다. 자, 여집합. 자, 네 번째. 차집합입니다. 자, 근데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이야. 숫자를 뺀다랑 느낌이 좀 달라. 그냥 원소에서 원소를 덜어낸다야. 집합에서 그 다른 집합의 원소를 덜어낸다야. 일단 됐니? 다시요. 어떻게 좀 가시냐면요. 이게 약간 숫자를 뺄 것처럼 느낌이 들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니네 2에서 5 빼면 마이너스 3이죠. 음수가 돼버리죠. 됐어요. 근데 집합은 음수가 될 수가 없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돼.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원소들을 덜어낸다라고 받아들이세요. 원소를 덜어내는 겁니다. 원소를 덜어내는 거고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씁니다. A차 집합 B입니다. 됐습니까? 자, 얘는 원소가 뭐냐면 X가 원소입니다. X가 원소인데 이 X는 어떤 애여야 되냐면 A의 원소이고 됐어요? 그러면서 B의 원소이진 않은 애들. 자, 이게 A차 집합 B입니다. 무슨 소리냐? A가 A의 영역에서요. 됐어요? B에 해당하는 것들을 걸러내는 겁니다. 됐어요? 자죠? 그려보면은요. 이래요. A집합이 있고 B집합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요. A차 집합 B는요. 자, 보세요. 이게 A죠. A에서 B가 있는 부분을 덜어내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어디가 남냐면요. 여기가 남는 거예요. 여기가 됐어요. 자, 이 영역이 뭐예요? A차 집합 B요. A의 원소이고 B의 원소가 아닌 지점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중학교 때 나 중학교 때 배웠댔잖아. 나는 중학교 때 이거를 그냥 좀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 순수한 A였어요, 얘는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좀 마음이 편해요. 다른 애들 안 섞인 그냥 진짜 순수한 A인 거예요. 네, 자. 나는 어렸을 때 이렇게 봤습니다. 니네보다 더 어렸던 중학교 1학년 때 H알파 P를 그냥 이렇게 이해했었어요.
자, 해볼게요. 그럼 다시. 근데 A 차집합 B는요. 조금 표현이 여러 개가 있으니 이거는 좀 자연스러운 게 좋다고 보거든요. 자, 일단 해볼게요. 자, 얘는 이렇게만 있습니다. A랑 A 교집합 B의 여집합입니다. 자, 보세요. A. 이게 A죠? A 중에서 B가 아닌 지점들. 여기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다시 해볼게요. 얘는요. 이렇게도 씁니다. 자, A 합집합 B에서요. B인 부분을 빼도 돼요? 안 돼요? 빼도 되죠. 그래서 A에서요. A 합집합 B에서요. B를 덜어냅니다. 또 괜찮습니다. 또는 A에서요. A 교집합 B를 덜어냅니다도 같은 표현이겠죠. 됐습니까? 다시요.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를 내가 여기를 1번이라고 할게요. 요 영역을 2번이라고 하고 요 영역을 3번이라고 해볼게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A 차집합 B는요. A가 몇 번? 1번? 2번에서요. 2번, 3번을 덜어내요? 안 덜어내요? 덜어내죠. 근데 내가 이랬잖아. 덜어낸댔지 빼는 게 아니랬잖아. 그러니까 2번이 날라가 안 날라가? 날아가니까 몇 번만 남아요? 1번만 남아요. A랑요. 1번, 2번과요. B가 아닌 거요. 3번. 이거 B가 아닌 거예요. 1번. 그 다음 밖에 있는 거 4번이라고 할게. 1번, 4번에 겹치는 걸 찾아 안 찾아? 찾으니까 몇 번이야? 1번이야. 됐습니까? A 합집합 B요. 1번, 2번 몇 번이랑 3번에서 B 몇 번? 2번? 3번을 뺀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어렵지는 않겠죠. 된 겁니다. 문제 없어? 자, 그럼 좀만 더 해볼게. 얘들아, 그러면 이런 건 어때? 자, 이제 이런 거 좀 주의해야 될 표현인데, 자, A에서 B를 빼는데 일단 A래. 와, 무슨 소리야? A에서 B에 해당하는 것들을 덜어냈는데 그대로 A가 나왔어. 그러니까 그래, A가 갖고 있는 원소 중에 B가 갖고 있는 원소가 없어요. 둘이 안 겹쳐요. 됐어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서로 소라고 부르죠? 아, 이렇게 표현이 나오면요. A와 B는요. 서로 소군요. 자, 하나도 안 어렵지? 그지? 이해하면 쉬워 이거는. 어려울 게 별로 없어요. A에서요. B를 빼는데 공집합이야. 무슨 소리야? 아니요. 같다가 아니에요. A에서 B가 갖고 있는 원소를 덜어내니까 아무것도 안 남은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내 얘기 들어봐. A가 만약에 1, 2야. 근데 B가 당연히 1, 2여도 덜어내면 남아 안 남아? 안 남지만 B가 1, 2, 3이어도 덜어내면 남아 안 남아? 안 남는단 말이야. 즉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게 숫자 빼기가 아니라고 그랬잖아. A가 갖고 있는 원소 중에서 B가 갖고 있는 걸 덜어내니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야. 됐어? 즉 A가 갖고 있는 모든 원소가 어디에 속해 있다고? B에 속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표현을 달리 하는 거예요?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를 달리 표현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문제에서요. A는 B의 부분집합이에요 라고 말하기 싫으면요. A 차집합 B는 공집합이에요 이래 버리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표현이 한 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보통 그러잖아. 뭐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할 때도 뭐 예원이는 예쁘다라고 했다 쳐보자. 표현이라는 거지. 그렇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런 표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약간 바꿔서 예원이는 미인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뭐 좀 더 바꿔서 예원이를 아름답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없어요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죠? 내 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수학에서는요. 근데 예원이가 아름답지 않다고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니들은 거기서 씨발 이게 이쁘다는 거야 안 이쁘다는 거야 예원이가 뭐라는 거야 이럴 거 아니야. 여기서 이제 수학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수학만 안 되냐? 나중에 이러면 보이스피싱 당하는 거라니까. 그렇죠? 앞뒤 안 재고 돈부터 이체할 거 아니야. 그죠? 자, 여튼 이해됐습니까? 자, 좋아요. 어려워? 안 어렵지? 자, 좀만 더 가볼게요. 그러면. 자, 일단 요게요. 제일 기본적으로 니네가 알아야 되는 그것들이에요. 집합의 연산의
연산을 구성하고 있는 네 가지예요, 그냥. 됐습니까? 마치 4치기 연산 같은 거지. 넘어가서요. 그래서 그 다음 볼게요. 30쪽입니다. 집합의 교환 법칙. 연산 법칙입니다. 자, 집합의 연산 법칙인데 일단은요, 뭐 크게 뭐 대단하게 그렇게 뭐 좀 부담 가질 필요는 없는데요. 계산을 좀 할 줄 아셔야 돼요. 약간 기계적으로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 간단히 설명을 해줄게. 자, 일단 첫 번째 거기에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교환 법칙은 좀 짧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교환 법칙. 자, 우리 교환 법칙이 뭐예요? 어떤 연산을 할 때 둘의 순서를 바꿔도 성립하는 게 교환 법칙이죠. 그럼 우리 너무 당연한 얘기 한번 해봅시다. A 교집합 B는요. B 교집합 A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 이거 기본적으로 연산 법칙을 증명할 때는요. 뭘로 증명하냐면요. 자,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증명입니다. 됐습니까? 그냥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증명하거든. 됐어? 자, 근데 굳이 그리기 귀찮으니까 자, 이거 성립해 안 해? 성립하죠, 이건 당연히. 그죠? A랑 B가 겹치는 데나 B랑 A가 겹치는 데나 똑같은 거예요. 자, A 합집합 B랑요. B 합집합 A 당연히 같아요, 안 같아요? 같은 것 또한 너무 당연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죠? 야, 그럼 다시. 그러면 이건 어때요? A 차집합 B는요? 자, B 차집합 A입니다. 어때요? 당연히 틀리죠? 왜요? 얘는요, 그냥 순수한 A인 부분이고요. 얘는 순수한 B인 부분이에요. 같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선생님, 늘 달라요? 아닐 수도 있죠. 뭐 A랑 B랑 같은 집합이면은 둘 다 공집합으로 같을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이럴 수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같아요, 달라요? 네, 달라요. 자, 그래서 교환 법칙은 교집합이랑 뭐에 대해 성립해요? 합집합에 대해서 성립하는 겁니다. 이게 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교환 법칙은요. 교집합과 합집합에 대해서 성립하고요. 차집합에서는 성립해 안 해? 그치. 차집합에서는 성립하지 않아요. 차집합에서 만약에 성립한다면 그거는 매우 특수한 상황이야, 특수하지 않은 상황이야? 특수한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 것도 해보자고요. 두 번째는요. 자, 결합 법칙입니다. 근데 이게요, 내신 볼 때까지는 좀 상당히 중요합니다. 됐죠? 내신 볼 때까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 얘는 안 중요해요. 미안. 중요한 건 분배 법칙이에요. 자, 그래도 일단 쓸게요. 결합 법칙 별로 안 중요해요. 미안하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A 합집합, B 합집합 C랑요. 결합 법칙, 결합되는 순서를 바꾸는 거죠. 이거랑 같다 다르다? 같다. 그려보면 알아요. 오케이? 자, 간단히만 그려볼까? A, B, C가 있으면 이렇게 그릴 거 아닙니까? A랑요. B 합집합 C를 합해요, 안 합해요? B 합집합 C가 여기고요. 거기랑 A를 합하면 이 안에 전체가 돼요, 안 돼요? 되죠? 걔는요. A 합집합 B 이 부분에서 C를 합한 거랑 당연히 같니 안 같니? 같겠죠. 뭐 이런 것도 다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나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여기서요. 됐습니까? A 교집, B 교집합 C 여기죠. 여기죠, 여기. 여기랑 A가 겹친 부분이니까 여기에 아니에요? 맞죠? A 교집합 B 여기죠, 여기. 걔랑 C랑 겹친 애가 여기에 아니에요? 여기죠. 자, 여기까지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러면.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제 이겁니다. 분배 법칙입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니네가 약간 어렵다고 생각하는 포인트 중 하나거든. 됐어? 자, 요게 이제 실제로 이제 나중에 좀 문제 풀 때 요거 쓰는 문제가 나올 때 니네가 식을 잘 정리 못하는 경우가 생겨. 되니? 자, 일단 니네 요 정도만 좀 보자. 이 연산 법칙은요, 실은요, 문제 풀 때 집합 문제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냥 어느 정도로만 생각하면 되냐면 연산 법칙은 그냥 주어진 복잡하게 생긴 집합에 관한 식을요, 자, 정리할 때 쓰는 겁니다. 됐어요? 왜? 우리 복잡하게 돼 있으면 막 되게 복잡하게 막 써 있는 식이 있을 거거든? 걔가 우리가 감당이 돼? 최대한 단순하게 정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식을 정리할 때 쓰는 거고요. 그때 이제 진짜 많이 쓰는 게 요 분배 법칙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이렇게 돼요. 그냥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요, A랑 B합집합 C의 교집합이죠. 그럼 이거를요, A 교집합을 B랑 C한테 분배시킵니다. 무슨 소리냐면, 자, 우리가 흔히 분배 법칙 쓰는 거 있잖아, 곱셈 공식 때. 걔랑 똑같이 쓰는 거야, 이렇게. A 교집합 B. 됐어? A 교집합 C인데 가운데 합집합으로 연결돼 있죠. 자, 요렇게 쓰는 겁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게 왜 돼요? 라고 하면 뭐 해봐? 그려봐, 그냥. 그리는 게 다야. 자, 내가 얘를 그려볼게. A랑 B합집합 C에 뭐 하는 부분이야? 겹치는 부분이죠. A랑 B합집합 C가 겹치는 부분이니 그 부분은요, 여기죠. 됐습니까? 그럼 얘도 그려보면요, 자, A 교집합 B 여기죠. 그 다음에 A 교집합 C 여기죠. 걔를 합했어요, 그쵸? 걔를 합했으니까 당연히 요 부분이 맞아요, 틀려요? 요 부분이 맞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둘은 그냥 성립한다는 얘기야. 알아들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뒤져라, 열심히 안 그릴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은 이것 또한 마찬가지죠. A 합집합 B 교집합 C예요. 됐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A 합집합 B 교집합 A 합집합 C예요. 자,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는 거. 됐니?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얘기 잘 들어봐. 선생님, 성립하는 거 어떻게 확인해요? 그냥 그리시면 돼요, 이제. 그럼 여기서 자, 이 분배 법칙은요, 당연히 풀 때 쓰지만요, 요게 좀 더 잘 보여야 됩니다. 문제 풀 때요. 분배 법칙을요, 거꾸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됐습니까? 거꾸로 할 줄 알아야 돼요. 니네한테 주어진 식에서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교집합이 됐고 합집합이 됐고 어떤 집합에 대한 연산이 들어오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니네한테 똑같이 A교 이렇게 돼 있으면요, A교로 묶어야 안 묶어요? 묶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같은 식으로 시작된 애가 있잖아. 그럼 거꾸로 묶을 줄 아셔야 돼요. 됐습니까? 자, A교였죠. A교니까 A교로 묶고요. B합 C가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됐어? 요게 조금 더 잘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럼 조금만 더 얘기를 해줄게. 자, 거꾸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연산 법칙에서 보면 차집합 쓰니 안 쓰니? 안 쓰는 거죠. 그러면 잘 봐. 집합을 연산할 때는요, 집합을요, 자, 연산을 좀 빡세게 해야 될 때, 자, 집합을 연산해야 돼. 자, 식이 뭔가 집합에 대한 식이 개 길게 나와 있어. 됐어? 그럼 걔를 연산해야 될 때는요, 기본적으로 이게 우선돼야 됩니다. 연산할 때 우린 교집합, 합집합만 써야 안 써요? 쓰니까요, 차집합은요, 뭘로 고쳐야 될까요? 교집합, 합집합으로 고친다, 안 고친다? 고친다. 자, 요 놈을요, 자, 교집합 또는 합집합 이용한 걸로 고친다. 자, 근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고치냐면요, 앞에서 정리했으니까 A 차집합 B는요, 그냥 이렇게 고치는 게 무난하죠. 됐어요? 차집합을요, 뭘로 고쳐요? 교집합으로 지금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고치고 정리를 가는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리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아까도 말했지만 고쳐놓고 나면은 분명히 거꾸로 쓸 수 있는 게 있을까 없을까? 네, 거꾸로 쓸 수 있는 거를 잘 찾아보세요. 됐어요? 이걸 볼 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세 번째, 우리 앞에서 정리했던 건데 교집합, 합집합으로 포함관계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됐습니까? 그 포함관계에 관한 표현들 이용해서 네, 정리를 해나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A 교집합 전체 입합이 나오면 걔를 그냥 A로 고쳐 안 고쳐? 고치고요. A 합집합 전체 입합 나오면 뭘로 고쳐요? 전체 집합으로 고치는 게 당연하겠죠. 이것들을 이용해서 집합을 연산질 해주시면 됩니다. 네, 뭐그 외에는 딱히 특별할 게 없다고 봅니다. 네, 간단한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 자, 네 번째. 뭐 이런 것 좀 알면 좋아요. 네 번째. 자,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자, 드모르간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야. 멋지지. 이름을 남겼어, 이 역사에, 그지? 남겨봐. 왜? 모르잖아, 니네도. 뭔가 남길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아이씨, 왜 이래. 약간 늦은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아, 찝찝해. 자, 드모르간의 법칙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 이렇게 어딘가에 전체 여집합이 걸리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각각의 여집합을 취해 주시고요. 안에 있는 걸 뒤집어 주세요. 왜 성립하는 걸 어떻게 확인할까? 그려보면 성립해요. 오케이? 다시 해볼게.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잖아요. 각각에다 여집합을 쓰시고요. 안에 있는 걸 뒤집어 주십시오. 반대로 그러면 얘를요.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돼? 안 돼? 되죠. 물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뭐.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 돼 있으면은 각각의 여집합을 걸어.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뭐예요? A겠죠? 내가 아닌 게 아니면 나죠. 오케이? 그러니까 A. 이게 뭐가 돼요? 교집합 B의 여집합 우악 하면 A 차집합 B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고치고 노는 거야 그냥. 됐어요. 자, 요거 기가 막히죠? 자, 특히 이 중에서 되게 중요한 건 요 놈입니다. 나중에 꽤나 잘 써먹는 것. 자, 어떻게가 보여야 되냐면요. A가 아니고 B가 아닌 거는요. 얘인데요. 얘는 다시 말하면 전체에서요. A와 B를 빼요 안 빼요? 빼죠. 자, 요게 나중에 제법 중요합니다. 나중에 경우의 수 문제 풀다 보면요. 졸라 부정적인 애들이 있어요. 막 다 안 된대. 막 2의 배수도 안 되고 5의 배수도 안 된대. 됐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전체에서요.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되는 걸 빼버리는 거예요. 그냥. 됐습니까? 네. 힘들어? 힘들 텐데. 자, 다시 봐. 알아먹은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까지 봐주시면 연산에 대한 기본 설명은 다 한 거예요. 네, 잠깐 쉬면서 읽어주세요. 네, 읽고 문제 풉시다.